저희 지난 시간에 3장 내용 두 번째 할 차례인데 마쳤죠. 이 시냅스 가소성과 신경계 제조직화 이 제목으로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 가소성이란 것은 우리 앞서 첫 시간부터 이 용어 소개해드렸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소성은 영어로 플라스틱, 예, 거기다가 ITY 명사형을 만들어서 플라스티시티에서 우리 소조, 우리 미술 하시는 분들 소조 잘 아시죠? 그때 그 즉 형태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형태가 변할 수 있는 성질 해서 우리 신경계도 우리 다른 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경계 특히 우리 지금 뇌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 신경계 뇌도 그 형태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이 딱 고정되어서 한평생 진행하는 것, 즉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끊임없이 변할다. 즉 신경계, 뇌 또는 신경세포, 뉴런의 형태 그리고 달리하면 구조가 되겠죠. 구조와 그 기능이 변할 수 있는 성질 그 자체를 가소성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냅스 가소성이라 했어. 우리 뇌 가소성 하면은 뇌 전체 입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거시적으로 뇌 입장에서 뇌의 형태,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신경 가소성 하면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고 배웠던 뉴런 신경세포의 형태가 변하고 또 기능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될 테고, 여기서는 시냅스 가소성. 시냅스는 뭐라 그랬죠? 그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의 축삭 종말과 신호를 전달받는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 또는 세포체 사이에 이렇게 화학적 신호를 매개하는 화학적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는 그 부위를 시냅스라는데 그 시냅스에서도 가소성이랑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시냅스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축삭 종말, 그렇죠.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뉴런의 축삭 종말이 되겠죠. 그리고 가지돌기, 그리고 또는 그 다음 세포의 그 세포체 사이의 그런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구조가 변하고 그에 따라 기능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그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시냅스 가소성은 뇌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보다 더 미시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구조와 기능이 변한다면은 결국 구조와 기능이 변한다는 것은 이후에 그것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죠? 결국 그 구조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 이미 시냅스 배웠고 금방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가지돌기의 숫자가 많아진다든지 가지치기 브랜치를 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진다든지 또 한편으로 그 다음 세포의 죄송합니다. 저 축삭 종말이 네, 예, 저 축삭 종말이 브랜치 가지를 쳐서 그 축삭 종말의 숫자가 많아진다든지 또 한편 그와 함께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가 또 이렇게 말 그대로 브랜치 가지를 쳐서 가지돌기가 많아진다든지 그리고 그 가지돌기나 세포체 표면에 있는 수용체의 숫자가 많아진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에 따라 이제 기능적인 변화, 즉 신호 전달의 어떤 그런 방식, 패턴이 달라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연결, 즉 신경계 내에서 즉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뇌가 될 텐데 뇌에서의 신경세포 뉴런들 간의 연결 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재조직화된다. 즉 리오가니제이션, 리오가나이제이션 된다. 그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신호를 전달하는 전반적인 그러한 연결 방식, 그에 따라 일어나는 그런 신호 발생, 신호 전달의 패턴이 달라진다.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재조직화해서 신경계 재조직화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경계에서 뇌를 보니까 뇌조직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자, 여기 지금 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익히 이 뇌의 그런 부위를 구성하는 그런 해부학적인 용어를 배웠었는데 이만큼이 예, 전두엽이 되고요.
그리고 이만큼이 두정엽이 되고 이만큼이 후두엽, 이만큼이 측두엽 이렇게 되는 거죠. 엽이라는 단어는 제가 처음 이걸 소개할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두개골을 덮고 있는 뼈, 그렇죠? 두개골을 덮고 있는 것이 아니죠. 뇌를 감싸고 있는, 뇌를 덮고 있는 뼈 두개골의 조각조각을 일컫는 그 이름이에요. 그 엽자를 따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부위다 해서 이제 엽자를 그대로 빌어왔고, 이 전두는 앞머리, 그죠? 두정은 정수리에 있는 부위, 두정, 후두는 뒷머리, 척두는 옆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척두엽, 이 아랫선이 우리 안경 이렇게 걸쳐지는 요 부위까지 이렇게 척두엽이 이렇게 위치한다고 이제 합니다. 자, 이 중에 여기 보시면 뇌에 이렇게 주름이 있고, 그죠? 쭈글쭈글한 주름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주름이 있고, 이렇게 주름이 없이 이렇게 블룩 튀어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죠? 블룩 튀어나온 부분은 이제 이랑이라 하고, 우리 고랑, 이랑 할 때 이랑이라고 한자 말로는 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회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두엽과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는 아주 뚜렷한 랜드마크, 지표가 있어요. 표시가 있어요. 이 주름 중에 바로 두정엽과 전두엽을 나누는 이 주름이 이런 다른 많은 주름 중에서 이게 가장 깊은 주름에 해당해요. 여기가 더 깊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주름이 아니라 측두엽하고 전두엽, 두정엽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안쪽에 이렇게 피질이, 즉 우리 피질, 대뇌 이 바깥 부분, 껍데기 부분을 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피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주름이 아니고요. 그래서 주름이 아니고 이건 또 찢어질 열 해서 균열 할 때 열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주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좌방구, 우방구, 좌뇌, 우뇌를 이렇게 연결하는 이것도 우리 이미 그 전뇌, 중뇌, 후뇌, 뭐 뇌줄기 이런 거 살펴볼 때 그 반을 잘라서 오른쪽 뇌 안쪽 면을 본 적이 있죠. 그때 뇌줄기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이 잘린 것이 아니라 접혀진 부분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 좌뇌, 우뇌, 오른쪽 뇌, 왼쪽 뇌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부분도 이제 주름이 아니라 이제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름 중에 가장 깊은 주름이 바로 전두엽과 두정엽을 나누는 이 주름이에요. 그래서 이 주름을 중심구라고 합니다. 중심구. 이제 이 구는 이제 주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중심구를 합니다. 그럼 이 중심구 뒤쪽에 여기 이제 뭐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 구별을 하기 좋아라고 색깔이 표시해 놓은 것이 실제 뇌에는 이런 색깔이 없을 텐데 바로 중심구 뒤쪽에 이렇게 푸르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중심구 뒤쪽에 있다고 해서 중심후회라고 합니다. 아까 주름지지 않고 이렇게 불룩한 부분을 이랑 또는 회라고 한다 그랬죠. 중심후회라고. 이 앞쪽은 중심전회라고 합니다. 자, 중심전회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기 지금 육안해부학적으로 그죠? 이렇게 이 부위들을 이제 구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중심후회는 우리 신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 장기 그리고 근육으로부터, 그죠? 이 관절로부터 오는 모든 체감각 정보가 이 대뇌 피질상에, 피질은 뭐 이 대뇌 껍데기라 그랬죠. 껍질 부분을 피질 또는 겉질이라는데 피질상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부분이에요. 즉 우리의 체감각 또는 뭐 신체 감각,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몸 감각, 이렇게 그죠? 신체란 말을 안 쓰고 또 몸 감각 이렇게 쓰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리고 우리 내부 안에 장기 그리고 근육으로부터도, 그리고 우리 관절로부터도, 그런 우리 몸 자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제일 먼저 도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말로 1차 체감각 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1차란 말은 2차, 3차가 있다는 얘기죠. 즉 2차
체감각, 3차 체감각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시냅스를 통해서 1차 체감각이 도달된 신체 감각이 또 2차 체감각이라 부르는 그 부위에 있는 신경세포로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해 주면은 거기에서 또 그죠? 좀 더 복잡한 처리가 일어나고 또 좀 더 복잡한 처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도달한 부위라 해서 1차 또는 요 체감각을 금방 말씀드렸죠. 한글쓰기에서 요즘 몸감각 그리고 피질은 또 요즘 한글쓰기에서 긋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몸감각 긋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용어도 쓰고 이 용어도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중심구 뒤쪽은 두정역, 앞쪽은 전두역. 여기는 중심 후회. 해부학적인 용어가 되겠죠. 이 부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바로 이 중심 후회는 1차 체감각 피질. 이건 어떤 기능적인 의미에서 이름 붙인 거겠죠. 그죠? 기능적인 의미를 붙인 거. 이건 해부학적인 용어 될 텐데 요 결국 중심 후회 1차 체감각 어디? 두정엽에 해당하는 부위다. 그걸 이제 여러분 다음 내용에 대한 이제 기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이걸 꺼야 되는데 신체 표상과 대척 지배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제목이 시냅스 가소성과 신경기 재조직화인데 지금 제가 우리 앞서 배웠던 뇌에 대한 전반적인 유관 회복 관련된 부위를 익혔고 지금 바로 요 부위 1차 체감각 피질 즉 중심 후회 부분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 1차 체감각 피질 우리 몸에 대한 감각을 처리하는 이 부위에서 가소성으로 인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시냅스상의 가소성으로 인해서 그런 시냅스의 연결 즉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 방식 또는 패턴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신체에 대한 감각에 대한 정보 처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한 연결 패턴이 바뀐 것을 여기서 이제 재조직화라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신경계라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는 1차 체감각 피질의 재조직화 이렇게 되겠죠. 바로 요 부위와 관련해서 가소성, 시냅스 가소성과 재조직화를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위가 1차 체감각 피질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리고 내부 장기 그리고 근육, 이 관절 이리로부터 모든 그런 감각 정보가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중심 후에 즉 1차 체감각 피질이 우리 신체로부터는 감각 정보를 가지고 우리 신체를 표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표상은 영어로는 representation. 예. 프레젠테이션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알리에서 리프레젠테이션 이 말이 이제 표상으로 번역되는데 이 표상은 뭐 어디 이제 다른 그 학문 분야, 뭐 철학 이런 데서도 쓰는 용어예요. 이것을 뭐 다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이 표상이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여러분이 소개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상징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더 다가올 수 있는 예로는 바로 지도와 같은 거예요. 지도. 우리 몸에 대한 지도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에 대한 지도가 있죠. 있죠. 그죠? 그 대한민국 이제 지도가 될 텐데 그 지도가 바로 우리가 그 한반도 그것을 산이고 들이고 그죠 뭐 도시고 그리고 그 해안선이고 바다도 그것을 똑같이 옮긴 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죠 뭐 어느 골목에 뭐 어디에는 우체통이 있고 어느 골목에는 뭐 그죠 전신주가 있고 이런 것까지 그 표시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용한 수준 하에서 유용한 수준 범위 하에서 그러한 지도가 뭐 한반도 전체 지도가 되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뭐 그 동네 지도가 되었던 그 지도가 바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표상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상이란 말은 representation 표상이란 말은 곧 지도화한다 뭐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 1차 체감각 피질이 우리 신체 감각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신체를 지도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신체 표상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맞죠?
요게 뒤통수 쪽. 그리고 아까 좌방구, 우방구 나누는 이 부분. 이건 주름이 아니라 그랬죠. 뭐 열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지금 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중심구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뭐 겸사겸사 그죠. 열을 그리고 그 구 주름을 달리 부른다는 건 뭐 알아두시면 뭐 나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요 부위가 바로 중심구예요. 아까 봤던 그 뇌는 왼쪽 뇌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전두엽이니 두정엽, 후두엽이니 그리고 중심근 이거는 다 그죠. 그 오른쪽 뇌도 양측이 다 대칭적으로 그렇게 있는 부위들이죠. 그래서 이 부위가 자 지금 뭐 열이 그려져 있으니까 지우고 자 이 부분이 머리, 이 부분 뒤통수 그리고 이것이 이 주름이 바로 중심구 그죠? 중심구 그리고 이 앞쪽은 중심 전회라 부르고 이 부분이 중심 후회인데 중심 후회는 바로 1차 체감각 피질에 해당한다 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이런 그 전통적으로 해부학에서 감각은 이런 푸른색, 차갑거나 시원한 느낌이 나는 이런 색을 표시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컨벤셔널한 전통적인 약속이 있는데 푸른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위를 그중에 지금 여기서 이제 왼쪽 뇌가 되겠죠. 왼쪽 뇌에 1차 체각 피질, 즉 중심 후회 부위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자, 지금 제가 왼쪽 뇌 같은 이게 여기에 지금 제가 두정엽에 해당하는 즉 중심구 바로 뒤쪽에 있는 중심 후에 1차 체각 피질 요 부위를 이런 식으로 잘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잘라서 그것을 이 방향에서 보는 것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뭐 왼쪽 뇌에 지금 지금 이 단면이 1차 체감각 피질 중심 후회를 보여주고 지금 여기 이제 척두엽 이렇게 이제 위치하는 것이죠. 자, 좀 이따 이제 대척집의 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될 텐데.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1차 체감각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 즉 뉴런들. 자, 앞선 시간에 이 껍데기 부분을 피질이라 한다 했었어요. 여기서 보면 그림도 요 부분 껍데기 부분을 좀 더 짙은 색으로 표현하고 그죠? 이 안쪽 부분은 밝은 흰색으로 표현했어요. 즉 이 껍데기 부분, 즉 겉질, 피질 부위는 뭐 신경세포의 세포체, 신경 즉 뉴런의 세포체들이 딱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뉴런의 세포체들에서 우리가 익히 배웠던 축삭들이 이렇게 막 뻗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옆으로, 그죠?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축삭들이 신호를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는 좀 더 짙은 색, 어, 이걸 짙은 부분을 회백질이라 그래요. 어, 잿빛 난다, 즉 회색 빛이 나는 부위다 해서 회백질이라 부르고 이게 밝게 보이는 이 부분을 그냥 희게 보인다 해서 백질이라 불러요. 자, 뭐 요거는 부차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 익히 배웠으니까 우리 이런 세포체에 가지돌기가 있고 거기서 가장 길게 뻗어나온 축삭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 그랬죠. 이 마리집은 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교세포의 종류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마리집을 이루고 있는 이 교세포가 결국 이게 예,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축삭들이 세포체에서 이렇게 막 뻗어나온 축삭들이 이 마리집 때문에 이 마리집이 지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백질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안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림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봤을 때 짙게 보이는 부분은 아 이거 뉴런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희게 보이는 부분은 아 이 부분은 축삭들이 그죠 종횡무진으로 달리는 부위다. 이렇게 탁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아시게 되면 자, 뭐 우리 오늘 이제 다룰 이제 본론과는 관련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이미 이제 배운 내용이니까 제가 좀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경세포체, 뉴런의 세포체, 신경세포들이 쭉 여기서 이제 모여 있는데 겉질,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1차 체감각 피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뉴런들이 바로 우리 신체 부위, 그죠? 구석구석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각들을 다 받게 되는데 그 부위들마다
그 신호를 처리하는, 그 신호를 받게 되는 세포들이 요렇게 모여 있어서 구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좌뇌 우뇌 이 사이는 그죠? 이 벌리면은 접혀 있다 있죠. 그 안쪽으로 깊숙한 곳에부터 시작해서 1차 체감이 될 텐데, 이 깊숙한 곳에는 이거 제니탈리아에서 외생식기로부터 오는 그런 감각을 받아들이는 세포 뉴런들이 모여 있는 부위가 있고, 그다음째는 발가락, 발, 그다음째 다리, 엉덩이, 몸통 해서 여기 보여지는 그림처럼 이 순서대로 이 그림에 해당하는 이 몸 부위로부터 오는 그런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세포들이 이렇게 어레인지 배열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손까지. 그리고 와서는 얼굴, 입, 혀, 나중에 목, 그리고 여기 보면 내부 장기까지 이렇게 그 부위에서 오는 감각 신호들을 받아들이는, 처리하는 세포들이 쭉 배열되어 있다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외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기 있어야 될 것이 아닌데 여기서는 가장 안쪽에, 그다음째 발, 즉 우리 실제 몸 어쨌든 우리 몸의 그러한 부위들 간의 상대적 위치하고 다르게 그렇게 여기서는 배열되어 있어요. 즉 몸 부위로부터는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배열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굴 부위, 그게 이 머리 이 부위 말고 요 이게 얼굴 부위, 이마부터 시작해서 요 턱까지 요 얼굴 부위는 따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세포들이 각 부위를 의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즉 위치가 그죠? 우리가 지금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것 위치하고 달리. 그리고 또 입 안, 그리고 혀 같은 경우에도 그죠? 여기서 따로 그죠? 이 부위로부터는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뭐 따로라기보다는 그 세포들의 위치가 이렇게 우리 우리가 흔히 몸이라고 얘기하는 이것과의 배열과는 달리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특히 손, 그 중에서 또 엄지손가락, 그리고 특히 얼굴 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입술, 입, 그리고 그중 입과 관련해서 이 입하고 혀하고는 다른데 혀는 따로 해서 혀는 여기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 우리 이 몸의 크기와는 달리, 즉 손이 차지하는 부위,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 차지하는 부위가 우리 등으로부터는 감각을 등 부위보다도 더 넓게 그려져 있어. 더 크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얼굴 전체가 그죠? 뭐 거의 뭐 몸통 발부터 그죠? 뭐 머리 끝까지 여기 해당하는 것보다 더 크고, 입술 같은 경우에 특별히 크고 또 혀도 커요. 즉 이 얘기는 바로 손과 얼굴 그리고 입술, 혀로부터 오는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1차 체감각 피질에 많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실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 뇌상에 뇌피질상이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래 있는 거는 아니죠. 그죠? 우리한테 이렇게 이 표상, 즉 아까 신체 지도화했다 이렇게 어, 개념을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신체 표상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그 상대적인 크기가 다르다. 그 의미적선 바로 1차 체감각 피질, 중심 후에의 그런 1차 체감각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뉴런들이 각 몸 부위로부터 오는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의 수가, 뉴런의 수가 다르다. 그래서 크게 그려진 부분은 바로 그 부위로부터는 감각을 담당하는 뉴런들이 즉 세포가 많다. 즉 1차 체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보시면 바로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을 이 사람 형태를 호문클루스라 그래요. 호문클루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레빗, 토끼가 있고, 그리고 캣, 고양이가 있고, 먼키, 원숭이,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다른 동물과 사람뿐이겠습니까? 다른 유기체들,
뭐 식물은 제외하고 그죠? 동물 경우에도 다 대동소이하고 이 전반적인 패턴이 동일하다고 여기지는데 지금 여기서 토끼 같은 경우에도 래빗 토끼 같은 경우도 이 얼굴 부분, 입 부분이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단 말이야. 뭐 바로 토끼의 1차 채광학 피질상에 그죠? 그러한 이 몸 부위로부터는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가 그죠? 얼굴과 입 부위의 를 담당하는 뉴런의 세포 수가 훨씬 더 많다,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숭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고양이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발, 그죠? 이 부위가 또 특별히 커요. 그죠? 얘들은 포식 동물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토끼보다는 크고, 또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특별히 이제 손이라 해야 되나요? 발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것들을 더 정교하게 잘 쓰니까 또 이렇게 크게 그려져 있고, 사람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이 그림 그대로 지금 뭐 얼굴 부위가 특별히 크고, 그리고 손이 또 특별히 크고, 그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이 또 특별히 크고, 그리고 입술이 크고, 그리고 입술 안에 혀가 크다. 이것이 바로 1차 채광학 피질상의 그러한 이들 신체 부위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이는 뉴런, 신경세포의 숫자, 즉 1차 채광학 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면적, 그걸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즉 이 그림이 의미하는 적성, 즉 호문클루스는 작은 사람, 작은 인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문클루스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그려진 부분은, 즉 이 신체 부위로부터 오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1차 채광학 피질이 많다, 즉 1차 채광학 피질이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부위의 감각을 다른 부위들보다 더 정교하게 처리한다. 그럼으로써 소위 나라고 얘기하는 어떠한 그런 소위 뭐 나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죠? 이 부위를 더 정교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호문클루스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만큼 이 부위를 얼굴 전체도 그렇고 혀도 그렇고 엄지손가락도 그렇고 뭐 발도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보다 큽니다만, 이 부위를 더 정교하게 우리가 느낀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정교하게 운동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 그냥 움직임에 관한 어떤 정보만 있어서는 이 움직임이 말 그대로 우리가 소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움직임을 하는 중에 그죠? 끊임없이 이 움직이는 몸으로부터, 아까 근육으로부터도 그런 체감각 정보가 1차 체감각 피질로 입력된다 했죠. 그리고 이 뼈 관절로부터도 그런 감각 정보가 1차 체감각 피질로 전달되면서 그죠? 그것들이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하는 다른 감각과 다 서로 뇌 안에서 통합되면서 끊임없이 우리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운동하는 몸 부위에 대한 체감각 정보가 피드백되면서 그 운동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결국 1차 체감각 피질에서 이렇게 크게 그려진 부위, 많은 세포들이 관여하는 부위는 바로 그 부위 또한 운동이 뭐 정교하고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그려진 부분은 감각과 운동이 정교하고 뭐 복잡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이 호문클루스가. 자, 이 두 번째 제목이 이제 시냅스 가소성과 뭐 신경계 재조직화라 했는데, 결국 오늘은 그뭐 다른 신경계 전체, 뇌 전체 또 다 가소성이라는 것이 해당하는 얘기지만, 바로 오늘은 1차 체감각 피질과 관련해서 이제 그 가소성을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는 미시적으로는 시냅스 가소성과 관련해서 1차 체감각 피질이 어떻게 그 연결 패턴이 또는 1차 체감각 피질이 금방 본 것처럼 우리 몸의 그런 각 부위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그러한 상대적인 배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즉 리오가나이제이션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까지 봤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사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손가락,
아까 손 같은 경우에 다른 부위보다 특히 크게 그려져 있다. 즉, 더 많은 세포가 감각 정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몸 감각 겉질을 일부러 했는데 이 몸 감각 겉질이 바로 이제 체감각 피질이 되겠죠. 1차 체감각 피질 이렇게 우리가 봤던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테고요. 자, 여기 보시면 1, 2, 3, 4, 5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아까 그림에서도 호문클루스에서도 엄지손가락이 컸죠.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 실제 이 뇌 표면에 이런 손이나 사람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크게 그려놓고 그려진 것처럼 그런 엄지손가락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세포들이 차지하고 있는 피지상의 그런 면적을 여기서 표시해 봤는데 이만큼에 해당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만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손가락을 많이 쓰는 사람들,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그죠?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쓰다 보게 되면은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손가락으로부터는 감각 정보를 담당하는 뉴런들이 숫자가 많아졌어. 새로운 뉴런이 생겨나는 건 아니죠. 우리 앞선 시간에 그런 신경계 발달과 관련해서 신경계 발달에서 신경세포가 서로 만들어지는 증식 얘기를 하면서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새로운 뉴런이 생겨나는 일은 드물다. 특정한 어떤 한 부위, 우리 그때는 해마라는 부위를 봤는데 그 부위에서만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다른 부위에서는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계, 그중에서 특히 중추신경계, 뇌나 척수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그것은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서 뉴런의 수가 새로운 뉴런이 생겨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을 많이 쓰기 전에는 바로 손가락으로부터는 감각 정보를 담당하지 않던 신경세포들이 이제는 뭐 손가락으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담당하는 뉴런과 시냅스를 맺게 됨으로써 그죠? 이전에는 손가락의 감각과 관련 없었는데 이제는 손가락의 감각과 관련된 정보 처리를 하게 되었어. 즉 손가락과 관련된 뉴런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즉 변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성질 때문에, 그죠? 바로 우리 그 발달할 때 봤듯이 시냅스가 생겨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들 간의 신호 전달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 시냅스는 더욱더 든든하게 연결이 강해지고 더 많은 시냅스 연결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냅스 연결이 없어져 버리기도 한다고 했죠. 이 경우에는 기존에는 손가락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각을 담당하지 않던 뉴런이 바로 손가락으로부터 오는 감각을 담당하는 뉴런과 시냅스를 맺고 그죠? 그러한 연결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결국 손가락으로부터는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의 즉 뉴런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1차 체감각 피질에서 그러한 세포들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손가락,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범위가 여기였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넓어지고 각각의 손가락에 대해서 감각을 처리하는 뉴런들의 수도 더 많아졌어요. 즉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축삭 종말이 그죠?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아지고 또 그 다음 세포의 가지 돌기도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아지고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 배웠던 그런 수용체 그런 것들도 숫자가 많아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손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의 연결 패턴이 그리고 이 손가락을 담당하는 이러한 피질상의 영역들이 재조직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면 이 손이 훨씬 이 손보다는 훨씬 더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은 그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 손을 아까 호만쿨루스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더 이 손으로부터 오는 감각을
그리고 운동을 더 정교하게 느끼고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현악기를 다루거나 피아노를 치는 음악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을 많이 써서 글을 쓰는 작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시냅스 가소성을 한 제조직화로 그 사람들이 손놀림은 저 같은 사람과 달리 굉장히 감각적으로 정교하고 운동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만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재조직화가 일어나는데 시냅스 가소성을 해서 재조직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첫 번째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와 같지 않게 이렇게 서로 중첩되게 이런 식으로 시냅스 가소성으로 인한 연결이 이렇게 중첩되게 일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재조직화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어떻게 적응적으로 재조직화되었다면은 이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부적응적으로 재조직화가 된 경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는 손가락부터의 그 감각이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에 뭐가 닿았는데도 두 번째 닿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닿는데도 세 번째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결국 첫 번째 손가락에 뭐가 닿아서 첫 번째 손가락을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이 두 번째 손가락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감각과 운동이 뒤섞여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제조직화에 오류가 생긴 거죠. 왜 그렇게 되냐? 그건 뭐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악기를 다루는 음악가가 되었던 건반을 만지는 음악가가 되었던 글을 많이 쓰는 이 작가가 되었던 이분들이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경우를 바로 음악가의 쥐, 작가의 쥐라고 해요. 이 쥐라는 것은 이제 경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발에 팔다리에 뭐 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경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가의 쥐, 작가의 쥐와 같은 이러한 음, 어, 비정상적이라고 할까요? 부적응적인 이런 현상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음악가의 쥐, 작가의 쥐라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뭐 별칭이랄까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는 그죠? 초점성 수부 근 긴장 이상해서 focal hand dystonia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바로 가소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연결 패턴이 달라짐으로써 피질상의 재조직화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소위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죠? 즉 감각과 운동이 더 정교하게 느끼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원치 않게 그죠? 재조직화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경우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예요. 자, 세 번째. 자아표상과 환상 감각입니다. 자, 아까 표상 말씀드렸죠. 표상은 지도 뭐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흔히 내가 뭘 했다.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온라인상으로 뭐 수업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소위 다른 말로 그죠?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적상징 지도화 되어지느냐, 표상되어지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위 나라고 할 때 그죠? 이 나를 구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런 신체 그리고 신체 감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정보를 처리하는 이 뇌 부위가 바로 나 소위 우리 나라고 하면은 이 뭐 몸뚱아리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존재 또 포함하고 그리고 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존재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흔히 나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데 달리 만들어내는데 가장 토대화되어지고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내 신체고 신체로부터 오는 그 감각을 처리하는 뇌고 구체적으로 봤던 바로 1차 체감과 피질 관련된 그러한 신호 처리 우리가 앞서 배웠던 전기 신호 그리고 화학적 신호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걸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없다면 아니면 몸이 있다 하더라도 몸으로부터는 감각 정보가 뇌로 입력되지 않는다면은 즉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면은 또는 몸으로부터는 감각 정보가 어쨌든 뇌까지 전달되었지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신체로부터는 감각을 처리하는 그러한 신경세포들의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그 신경세포들에서 만들어내는 그 신호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은 아까 그 뭡니까 음악가의 지나 작가의 지 같은 경우는 손에 국한된 거지만 우리 몸 전반에 대해서 그러한 신호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 그죠? 그러한 소위 정신적인 그런 경험도 이것이 불가능해지거나 비정상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예로 지금 환상 감각이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환상 감각 같은 것도 우리 내 몸 전체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몸 일부분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일부분에 관한 얘기지만 아까 음악가이지 작가이지와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에 관한 손가락에 관한 얘기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의 일부분에 관한 얘기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신체 그리고 신체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감각 정보 그것을 처리하는 뇌의 신경세포 그리고 신경세포들 간에 주고받는 그런 물리적인 화학적인 그런 전기 신호 화학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은 그죠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경험조차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몸 전체에 관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제 몸의 일부분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이 한 개체 나라는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자, 자아표상과 환상 감각이에요. 이 환상 감각은 내 몸 중에 일부가 사고나 수술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야. 지금 우리가 보려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완, 이제 아래쪽 팔이 이제 뭐 사고로 잘려 나간다든지 어떠한 병리적인 이유로 수술로 이렇게 뭐 절단해야 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 말고 맹장 수술을 하는 맹장 수술 뭐 흔히들 뭐 하고 그죠? 뭐 한 분도 계실 텐데 맹장을 떼내고 맹장염으로 해서 맹장을 떼내고 난 뒤에도 환상 맹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몸 부위를 이제 첨가시켜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환상 맹장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환상 자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분들은 자궁이 없는데도 그죠? 그 뭡니까? 생리통을 경험해요. 통증을 경험하는 거죠. 즉 자궁과 관련된 통증 경험이 생리통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자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그러한 생리통 경험해요. 그때는 바로 환상 생리통이 되겠죠. 즉 통증도 바로 환상, 실제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부위가 없기 때문에 아픔이라는 것도 느낄 수 없는데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관련된 그 책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소개를 하려는데 그 동영상에 이제 출연한 분이 쓴 책인데 라마 찬드람 박사의 두뇌 실험실이라는 책이 있어. 라마 찬드란 이게 이제 그분 이름이고 박사의 두뇌 실험실. 뭐 기회 되면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온 사례를 보면은 뭐 지우죠. 요거는 예. 사례를 보면은 그죠? 외생식기가 이렇게 뭡니까? 잃어버렸다, 잘려나갔다, 뭐 사고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잃어버리게 되는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환상성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외생식기를 통해서 올가즘을 경험하게 돼요. 환상 올가즘을. 이러한 현상이 바로 환상 감각이에요. 예. 자, 환상 감각. 그래서 여기 원어는
팬텀 센세이션이라고 그래요. 팬텀은 유령이라는 뜻이죠. 흔히 우리 번역할 때. 그죠? 팬텀 오브 오페라 할 때, 오페라 유령 할 때 그 팬텀이란 다른데 여기서 번역하기를 그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여긴다 해서 환상 감각, 팬텀 센세이션이에요. 그런데 없는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면 환상지가 될 테고 아까 뭐 맹장 같은 경우 환상 맹장 그리고 뭐 자궁 같은 경우 환상 자궁 그죠? 아까 외생식기 같은 경우는 환상 성기 뭐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저 팔이 잘려나간 것을 이제 예를 들려고 하니까 그때는 환상지 예, 환상지 우리 사지 할 때 지 환상지 해서 영어로는 팬텀 림이라고 합니다. 림 이것이 경계, 사지 이런 뜻이 있는 단어고요. 뭐 영어 원어가 뭐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렇게 없는 부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불편할 수 있는데 그 없는 부위가 아파요. 아까 자궁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죠? 환상 생리통을 통증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경우에 환상지 없어진 그 신체 부위 이 경우에 이제 팔 다리가 될 텐데 환상지 그 부위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환상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팬텀 페인이라고 그럽니다. 네, 팬텀 페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들은 어떻게 일어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좀 전 우리 음악가의 작가의 쥐를 통해서 봤듯이 결국 뭐요? 가소성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시냅스 연결 패턴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로 이러한 환상지, 환산통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는 손가락을 많이 씀으로 인해서 더 감각과 운동이 정교해지고 그 사이 그 제조직화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음악가의 지, 작가의 지와 같은 이러한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없어진 부위인데도 뭐 바로 그 신체 감각을 표상하는 그런 뇌부위, 결국 우리 체감각 피지 되겠죠. 그 부위의 연결 패턴이 뭐 비정상적으로 일어났어. 바로 이러한 환상감과 환상지, 환상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걸 크게 볼까요? 공중입니다.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환상 감각의 근원에서 이 사람의 경우 볼에 표시된 부위들을 자극하면 자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오른쪽 왼쪽 맞죠? 왼쪽 하완이 그죠? 아래쪽 팔이 어떤 이유로 잘려 나갔어요.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환상 감각을 경험하는 거예요. 즉 없는 팔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는 이 없는 팔이 아프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그 잘려나간 팔의 어깨 쪽지를 이렇게 자극해 보면은 여기에 1, 2, 3, 5, 4는 없지만 1, 2, 3, 5 이게 뭐예요? 바로 잘려나간 손의 손가락, 엄지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 이 부위를 만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어깨 부위를 이렇게 건드리면 당연히 어깨 부위를 만진다, 건드리라는 것도 느끼지만, 그죠? 이 잘려나간 손가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기 넘네요. 다섯 번째 손가락을 만지는 것처럼 이러한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같은 쪽 부위의 이 뺨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서 써진 대로 1, 2, 3은 여기 넣고 또 4, 5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을 만지는 것처럼 그런 감각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자, 1번은 여기서 또 상대적으로 이만큼 넓은 부위가 첫 번째 손가락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는 첫 번째 손가락 이만큼, 두 번째 손가락 이만큼,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기를 만지면 꼭 손바닥이나 손등, 그죠? 손 부위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깨와 얼굴 부위를 만진다는 감각도 있고 없어진 손에 대한 감각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척지기회를 설명드려야지 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는 줄을 그어놓고는 또 잊어버렸는데 뭐 조금 있다가 그 얘기를 하기로 하죠. 어쨌든 없어진 부위에 해당하는 그 어깨 얼굴 부위에서 볼에 표시된 부위들을 자극하면 엄지, 검지,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환상 감각이 야기된다. 꼭 그걸 만지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어깨를 자극하면 또한 엄지, 검지, 중지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환상 감각이 야기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 지금 환상통은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왜 이러한 환상 감각, 즉 없는 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환상지와 관련해서 환상 감각이 일어나냐 하면은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뺨하고 어깨요. 자, 우리 아까 봤던 호문클루스에서 보면은 이 신체 표상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하완, 손을 포함해서 이 하완 부분이 인접해 있는 것이 어디요? 바로 이 어깨 부분이죠. 상완 부분이죠. 그리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바로 얼굴 부위예요. 그래서 이 부위가 잘려나가고 즉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아래쪽 하완 부위가 잘려나가고 없으면은 이 부위로부터 하완 부위로부터 감각 신호를 받던 신경세포들이 더 이상 감각 정보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바로 어깨 부위와 얼굴 부위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던 이 세포들이 이 부위에 있는 뉴런 즉 세포들과 시냅스를 맺음으로써 이 부위를 건드리거나 이 부위를 건드리는데 여기에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의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뉴런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하완 부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였던 이제는 감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뉴런들과 시냅스 즉 시냅스 가소성으로서 연결 시냅스를 맺음으로써 여기를 건드리면 당연히 이 부위뿐만 아니라 없는 손이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 뭐예요? 바로 이 손이 실제 만져져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손을 담당하던 세포들이 어깨나 얼굴로부터 온 감각 정보를 시냅스를 통해서 받게 됨으로써 그죠? 이 손이 실제 만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지금 신체와 내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환상 감각의 경우에 손이 직접 만져진다라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 부위의 뇌세포들이 기존에 이 손의 감각을 담당하던 이 뇌세포, 즉 뉴런들이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즉 환상 감각, 환상지가 되는 거. 환상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재차 말씀드리면 이 경우에 더 이상 손으로부터 감각 정보를 받지 않는 뉴런이 이제 어깨나 얼굴로부터 정보를 받는 뉴런들과 연결 시냅스를 맺게 됨으로써 꼭 어깨나 얼굴을 만지면 이 손 부위의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상, 감각, 환상지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시냅스 가소성으로 인해서 그런 연결 패턴이 바뀌어서 재조직화가 일어나는데 또 어떠한 이유로 뜻하지 않는 이유로 그것이 없는 손이 없는 몸 부위가 통증을 경험한다는 거야. 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 이 동영상이에요. 여러분이 자료 갖고 계시니까 이거 연동 클릭하시면은 이 동영상으로 넘어가는데 6분 한 34초부터 14분 40초. 거의 뭐 한 8분쯤 되죠.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환상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는 보기가 좀 곤란한 것이 제가 지금 이제 이거 녹화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전해드리려는데 이 동영상이 이제 저작권이 걸려 있어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따로 한번 연동해서 보시고 제가 이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동영상 내용은 이제 환상통에 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보다 보신 동영상에 이 오른쪽 내부위에다가 어, 자기장을 일으키는 기계를 갖다 대고
그죠? 자기장을 딱딱 일으키면은 이 왼쪽 손가락이 끄덕끄덕끄덕 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때 이 자기장은 뭐 1차 운동 피질 부위. 제가 아까 1차 운동 피질 얘기를 안 했군요. 자, 1차 운동 피질 부위를 뭐 1차 운동 피질에 대해서 더 제가 좀 부연 설명, 배경 설명 얘기를 하려면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그럼 그냥 1차 운동 피질 이렇게 곧장 시작하죠. 그래서 1차 운동 피질 부위를 전기 자극하게 자기장으로 자극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배웠듯이 이 뉴런이 신호 전달하는 것은 뭐 전기 신호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는 반드시 자기장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피 밖에다가 자기장을 일으키면 결국 그 아래쪽에 있는 뉴런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운동 피질 부위를 자극하는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극하니까 그죠? 이것이 손가락이 끄덕끄덕 하는데 왜 오른쪽 부위를 자극하는데 왼쪽 손가락이 끄덕끄덕 하냐면은 아까 1차 체감각 피질 경우에도 그렇고 그죠? 지금 1차 운동 피질 부분의 경우에도 그렇고 1차 운동 피질이나 1차 체감각 피질뿐만 아니라 우리 뇌가 오른쪽 왼쪽 두 쪽이 있는데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즉 연결되어 있고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의 감각과 운동을 즉 하게 돼 있어요. 즉 연결돼 있어요. 이것을 대측 지배라 그래요. 대측 지배. 예, 컨트라가 against 반대란 뜻이죠. 레트랄이 이게 측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컨트라레트랄하면 대측이고 지배는 이너베이션이라 그래요. 예, 이 너브가 신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IN에서 베이션에서 이것을 이제 동사화시키고 명사화시켜서 신경 지배 이런 뜻이에요. 신경 연결, 신경 연결 또는 신경 지배 이런 뜻인데, 그죠? 이걸 컨트랄레트랄 이너베이션을 그냥 줄여서 대측 지배라고 해요. 그래서 뇌의 오른쪽 왼쪽하고 몸의 오른쪽 왼쪽은 서로 교차돼요. 그래서 오른쪽 뇌 부위를 자극하니까 오른 왼쪽 손가락이 끄덕끄덕 움직이는 거야. 제가 1차 운동 피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설명을 해 드리고 싶네요. 좀 더 좀 해보죠. 자, 어디를 넘어가냐면은 아까 여기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중심구를 기준으로 앞쪽은 중심전회라 그런다 했어요. 중심전회. 예. 요거는 이제 이 깊은 주름은 중심구라 그런다 했죠. 중심전회는 기능상 1차 운동 피질에 해당해요. 즉 이 부분은 전두엽인데 예, 전두엽 또는 전두 피질이 되겠죠. 요 껍데기 부분인데 바로 중심구 앞쪽에 있는 이 블룩 튀어나온 부분, 중심전회 부분은 그죠? 1차 운동 피질에 해당해요. 즉 이 뇌 안에서 처리된 모든 감각 정보가 결국은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떤 운동 명령을 내릴 때 최종적으로 이 부위를 거친 다음에 쭉 몸으로 그러한 정보, 즉 우리가 배웠던 그런 전기 신호를 보내줘서 결국 우리 몸 구석구석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1차 운동 피질이 하는데 1차 운동 피질에도 똑같이 이러한 신체상의 표상이 이 감각 피질과 다르지 않게 이렇게 표상이 돼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동영상 보시면 1차 운동 피질상의 호문클루스를 소개해요. 우리가 본 것은 뭐요? 감각 피질상에 있는 호문클루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호문클루스는 아까 작은 인간이라는 얘기했으니까 감각 피질과 관련된 호문클루스를 감각 호문클루스를 얘기하고 운동 피질에도 이렇게 우리 신체가 표상되어지는데 지금 이 감각 호문클루스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 운동 피질상에 우리 표상되어지는 신체에 대한 운동 호문클루스도 이 모양과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바로 이게 중심구, 그리고 이 부분이 전두엽, 그리고 이게 중심구. 그 바로 붉게 표현한 이 부분이 중심 전회, 곧 기능적으로 1차 운동 피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부분 말씀드릴 때 감각은 전통적으로 푸른 계통, 시원한 색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운동은 따뜻한 색, 즉 붉은색으로 표현한 전통이 있어서 컨벤션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 아시면 딱 보자마자 그죠? 이것이 운동과 관련됐다, 감각과 관련됐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눈이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인차 운동 피질이에요. 자, 아까 대척집에 여기 아까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줄 그어놓고는 지워버리고 잊어버렸었는데, 지금 대척집에 말씀드리다가 지금 1차 운동 피질도 말씀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뇌는 뭐 왼쪽 몸을, 그리고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즉 운동과 감각을 감각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들어오는 화살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담당하는 것을 대척지배라 한다. 컨트라레트럴 이너베이션이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 이 또 아까 한 번씩 썼던 거기 때문에 글자가 정자로 바쁘기도 하고 해서 정자로 쓰지 않고 막 날려 쓰지만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자, 우리 지금 마음 동영상 같이 못 보니까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고 동영상 여러분 따로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중에 지금 1차 운동 피질, 그리고 운동 호문클루스를 얘기를 하면서 그 동영상에 보시면 왼쪽 손가락이 끄떡끄떡끄떡 하는 것은 바로 어디 오른쪽 뇌 중에서 바로 지금 손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손에 해당하는 부분. 이쯤에다가 뭐 자기장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척으로 가서 왼손을 그죠? 운동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차 운동 필도 얘기했고 운동 호문클루스도 얘기를 했는데, 뭐 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아까 간단하게 하려고 감각만 얘기했는데 뭐 하면서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말씀.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감각 호문클루스랑 운동 호문클루스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했고, 그죠? 감각 호문클루스 상의 이런 신체 부위의 배열과 운동 호문클루스 상의 이런 신체 부위 배열, 즉 신체의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의 위치와 운동을 담당하는 세포가 손은 손 이렇게 서로 같은 위치에, 그죠?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다리는 다리 같은 위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위치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란히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그죠? 왼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오른쪽 뇌의 1차 운동 피질에 손 부위를 자기장 자극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면 지금 감각 호문클루스 상에서 손 부위에 해당하는 위치를 제가 대충 보고 요쯤이다 여기져서 여기를 자극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자, 우리 익히 봤듯이 뉴런은 전기 신호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물론 시냅스에서는 화학 신호로 변환되지만 그 결국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서 신호를 주고받는다. 전기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런 자기장 현상이 일어나니까 바로 이 두피 밖에서 두고기를 밖에서 그죠? 자기 자극을 하게 되면 자기장 자극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전기 현상으로 바로 이 부위의 뉴런을 자극시켜서 그런 뉴런에서 일어난 그런 전기 신호가 우리가 배웠던 활동 전위 형태로 축삭을 통해서 쭉 그죠? 연결되어서 최종적으로 왼손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서 움직이게 한다. 그걸 이제 아까 우리 마음 동영상에서 볼 수 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거야. 그것만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동영상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훨씬 더 수월할 텐데 이제 따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보시다 보면은 환상통을 제거를 하는데 거울을 가져다 놓고 그죠? 아픈 손, 즉 잘려나가고 없는 손이 꼭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거기가 아프단 말이에요. 아픈 게 더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 통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과거에는 이 잘려나간 손 부위에 바로 어떤 신경상의 어떤 그런 염증이 생겼어. 신경종이라는 염증이 생겨서 그것이 비정상적인 신호를 일으켜서 아픈가 해서 더 위를 자르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르고 나면은 환상통이 없어졌어. 효과가 있다 싶은데 좀 지나면 다시 생겨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이 감각 신경이 척수로 들어가고 결국은 뇌로 올라갈 텐데 척수 부분에서 그 신경을 잘라보기도 하고 그래도 효과 있다가 다시 그것이 다시금 또 환상통이 생겨나고 나중에는 뇌에서 1차 체감각 피질로 들어가는 그 중간 경로를 끊어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동영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라마찬드란이라는 그 사람이 이것 어디 1차 체감각 피질에서 일어나는 재조직화로 인한 것이다. 즉 시냅스 가소성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수술할 것이 아니라 이것 속이자. 즉 착각을 통해서 치료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발견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생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갖다 놓고 제가 만약에 지금 왼손 이분하고 이 그림상에 있는 이분하고 이제 같은 이 정도의 이제 손, 팔, 하완이 없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는 환상 감각을 겪는데 거기다 통증까지 있어서 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동영상 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의 예도 한두 사람 나오는데 그분들이 말씀도 하지만 실제 있는 팔이 어디 부딪히거나 다쳐서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라마찬드란 박사의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너무 아파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을 만큼 아픈 거예요. 예. 오히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니 환각이 이런 것들이 실제 좀 그래요. 그것이 좀 더 과장되게 그렇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뇌의 어떤 그러한 특성상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더 불필요하게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그죠? 환상이나 환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물리적인 그 신체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보다 그것이 더 정폭돼서 그죠? 비대하게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 통증이 좀 없는 손이 아픈데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바로 라마찬드란 박사가 거울을 가져다 놓고 속임수로 치료하는 거. 자, 제 지금 왼손 팔이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것처럼 여기지고 이게 아파요. 그런데 이 절단이나 수술이나 사고로 절단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없는 손이 뭐 대부분의 경우에 이 손가락을 꽉 움켜쥐고 있는 이러한 걸 경험해요. 저 환상적으로. 그런데 이 손가락을 얼마나 움켜쥐고 있는지 이 손톱이 이 내 살을 파고드는 듯한 이러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대상으로 지금 거울을 가져다 놓고 자 오른손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없는 손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니까 이 손도 어쨌든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거울을 갖다 놓고 손을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없어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이 요 면에 있으니까 이 손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 오른손이 이 거울에 반사되어서 꼭 왼손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지금 내 환상손은 이 왼편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두 손을 똑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이 거울을 보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쪽 손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냥 환상지만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거울 안쪽을 이쪽 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왼손이 다시금 붙어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오른손하고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이 왼손이 움직이처럼 여겨져요. 물론 환상지도 그죠? 환상지지만 이 내가 감각하는 것은 이 손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고 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시각으로는 이 거울에 오른손이 반사된 그 거울의 손을 보면은 꼭 왼손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 왼손이 시각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죠? 그 움직임에 대한 감각이 또 뇌로 전달되고 즉 달리 얘기하면 이 오른손이 거울에 비쳐서 보여지는 그 손이 꼭 실제 왼손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연습을 하루에 10분씩 한 10여 차례 하게 되면은 이 손이 환상지가 그죠?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더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손이 환상 감각이랑 환상질환 경험을 안 하게 되어서 치료가 되어져요. 자, 이거 뭐냐? 결국 시각과 그죠? 그리고 없는 손이지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꼭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거기로부터 오는 이 감각 정보를 속여가지고 뇌 안에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착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앞서 봤던 시냅스 가소성이한 특징 때문에 바로 1차 청각 피질에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재조직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손이 없으면은 여기 있는 세포들이 다른 신체 부위, 어깨나 얼굴로부터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세포들과 연결이 이루어져서 꼭 있는 손처럼 그리고 이 부위를 만지면 그 손을 만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없는 손이 되게 아픈 것처럼 환상통을 느낀다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울을 통해서 그런 착각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연결이 다시금 시냅스 가소성에서 연결이 끊어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재조직화가 되어서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더 이상 어깨나 얼굴로부터 오는 그런 신호를 받지 않고 또 그와 함께 여기에 있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그렇게 통증과 관련된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착각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동영상 보시면 이 라마찬드람 박사가 거울을 이용하지 않고 그 환자들한테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이것을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보라 하면은 이 손이 펼쳐지거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바로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마음, 정신은 별개로 신체와 따로 있고 마음, 정신을 바꾸면은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제대로 먹어라, 정신 차려라, 마음을 바꿔라, 뭐 그렇게 행동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만약에 정신이나 마음이 우리의 자아의 본질이고 우리 자아를 구성하고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감각을 결정하는 원인이라면은 바로 환상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거울을 없이도 그냥 생각으로 이 손을 그죠? 펼칠 수도 있고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아, 이 통증은 가짜야. 이 손은 진짜 있는 것이 아니야. 자꾸 그렇게 마음 먹으면은 바뀌겠죠. 만약에 정말 마음과 정신이 자아의 본질이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면. 그런데 환상통 환자 이 거울을 이용해서 착각을 이용하지 않고 실제 몸의 움직임과 거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빗자극이라는 그러한 물리적 사건 그리고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현상 이러한 물질을 기반으로 한 현상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소위 우리가 생각 마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손을 그죠 이 움켜진 손을 펼쳐서 이 통증을 제거하려고 하면은 결코 불가능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자아의 우리 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소위 자아라는 것 그리고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 마음이 본질이고 마음이 바뀌면 우리 삶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신체와 별개로 몸과 별개로 물질과 별개로 정신과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엉터리 없는 소리다. 엉터리 소리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고 그런 연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 끝자락에 나레이션에 보면은 제가 메모하는 것은 이제 동영상과 관련된 메모한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마지막 메모한 내용이 뭐냐면은 이 동영상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시냅스 가소성으로 인해서 그 시냅스 상에서 구조적인 기능적 변화 그것이 결국은 뇌 전체에 어떠한 식의 신호를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느냐 즉 그런 패턴 신호 패턴을 만들어내느냐가 결국은 즉 이 신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전기적 현상이라는 물리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나고 나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첫 시간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는 누구냐 할 때 이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질문을 과거에 정신과 물질은 마음과 몸은 별개라고 생각한 것은 나는 바로 어떤 정신적인 것이고 영혼이라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엉터리 소리가 아니라 결국 이러한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철학적 질문에 답을 하자면은 너는 누구냐 할 때 너는 너의 시냅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 가소성, 즉 시냅스 연결 패턴이 바뀌면 소위 우리의 심적 경험과 행동이 그리고 여기서 자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아표상 얘기할 때 이런 자아라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토대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 몸, 이 물질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물리적 현상으로서의 신호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또 다른 물질로서 유런 또 그 유런들이 처리하는 물리적 사건 그것이 필수고 토대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위 정신적이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나, 자 이런 것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뭐 기쁘다, 슬프다, 뭐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추상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냅스 가소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즉 시냅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 측면에서 얘기하는 시냅스가 나의 본질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시냅스. 그와 관련해서 시냅스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시냅스 가소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과 물질 간의 관계, 마음과 우리의 신체 간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러게 마음이 어떤 행동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과 몸이 별개다, 정신과 물질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어떤 영혼 같은 이런 것들은 그것은 타당하지 않는 설명이고 엉터리 없는 소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제가 메모한 것 좀 보겠습니다. 다 말씀드렸는지? 예, 다 말씀드렸고요. 이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 그 동영상 오른편 위쪽에다가 그렇게 연동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카드도 제가 이렇게 어, 설치할 테니까 그것도 그걸 클릭해서 보시든지 이 자료 갖고 계신 분은 그죠? 이 부분 이렇게 클릭하면은 연동이 되어서 이 시간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거 이 화면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아까 너무 크게 했는데. 다 같군요. 아유, 글자가 잘리네요. 예. 여기서 팔이나 다리를 이게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왼다리가 지금 그죠? 절단이 되었어요. 최근에 패럴림픽 보니까 좀 뭐 그 다리가 절단된 어떤 이유 절단된 분이 높이 뛰기도 이렇게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인체 공학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그런 것들을 이제 몸에 이렇게 부착하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러한 뭐 저 같은 일반인도 못한 그 정도의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분들은 그 의수의족이 정말 자기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또 뭐 빼먹은 것 같은데 이렇게 거울을 이용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그러한 환상지와 환상통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 또 하나 없는 부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환상감과 환상지, 환상통이 가능하다면 자, 정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정상적 얘기하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에 내 이 손, 팔다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내부 장기, 나라고 생각하는 이 신체가 이것 또한 뭐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중요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러한 연구예요. 저 지금 내 손을 눈으로 볼 수 있죠?
뭐 깨물면 통증도 느낄 수 있죠. 뭐 냄새도 맡을 수 있나요? 뭐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움직일 때 신체로부터는 그런 감각 정보가 다 뇌 안에서 결국은 처리되어서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내 몸을 바탕으로 자아라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했는데 아까 거울을 이용해서 착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오른손이 반사된 손을 꼭 왼손처럼 시각으로 보면서 그러한 착각을 이용해서 그 손이 움켜졌던 게 펼쳐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걸 통해서 재조직하게 일어나서 그런 현상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로 지금 잘려나간 손이 그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뇌 안에서 또 그러한 재조직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은 결국 내 몸이라 생각하는 이러한 분들 환상 감각이나 그죠 환상치 환상통 이런 것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이 내 몸도 하나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도 아까 환상통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뇌에서 만드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이용해서 착각을 일으켜서 환상통을 제거하는 거나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하면서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동일한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뭐요? 이 존재, 나라는 존재, 이 신체, 물질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정신적으로 이다 또는 추상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 자아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시그니피커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상 중에 그죠? 뭐 사상이 됐던 종교 중에 무아, 그죠? 나라는 것은 없다. 그때 무아할 때는 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고정된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을 지닌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의 이제 무한데 바로 그러한 생각하고 다 통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뇌과학적인 내용이에요. 이 존재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그 철학자들이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인사이트와 답을 해주는 것이죠. 거울을 이용해서 착각을 통해서 통증을 없애는 거나 그죠? 내 눈을 가지고 내 몸을 보고 만지고 움직이고 하면서 이것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거나 그리고 이것이 꼬집거나 뭐 베이거나 부러지면 아프다고 착각하는 거나 없는 손이 아프다고 환상통이라는 착각을 하는 거나 이것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의수의족을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팔이나 다리를 절단하여 환상 팔다리를 느끼거나 아니면 통증 있는 사람이 이런 의수의족을 사용하면은 바로 이러한 환상감과 환상지, 환상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이걸 사용해서 잘 움직여서 정말 내가 소위 자아라는 그러한 현상이 의도하는 대로 이 의족을 잘 움직일 수 있으면 잘 통제할 수 있으면은 이것이 내 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즉 아까 거울을 이용해서 착각을 일으킨 것과 동일하게 이 착각이 일어나서 이 의수의족이 내 몸처럼 여겨져서 환상 감각, 환상지, 환상통이 사라져요. 근데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의수의족을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보조기구를 사용하겠죠. 그분들은 의수의족이 재조직화에 의해서 내 몸의 일부로 그렇게 시냅스 연결이 잘 안 되어지는 경우라 볼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의수의족이 불편하고 아프고 해서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전에 제가 패럴림픽의 그 경우를 말씀드린 처럼 그렇게 자주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인체공학적으로 만드는 그 부위가 실제 제가 제 손 팔다리가 내 거인 것처럼 그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그걸 뭘로 이렇게 탁 치거나 부딪히면은 아 하고 실제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죠? 뭐 특수 재질로 만든 쇠나 다른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뭘 만든지 모르지만 그러한 무생물적인 그런 물질인데 이것이 재조직화에 의해서 내 몸의 일부로 뇌 안에 표상이 되어지면은 이걸 탁 치거나 부딪히면은 아 하고 아프다고 느껴요. 자 이렇다면은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이 지팡이 갖고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못지않게 보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죠. 그분들은 이 지팡이가 몸의 일부고 그죠?
우리의 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한다면 그냥 지팡이일 뿐이죠. 근데 저도 눈을 감고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보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그 지팡이 끝이 내 손끝처럼 또는 보는 것에 상응하는 그러한 감각으로 나한테는 경험이 되어져요. 왜 이게 가능하냐? 바로 가소성 때문에. 그것도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시냅스상의 가소성 때문에 이러한 뇌 안에서의 그런 뉴런들 간의 그런 연결 패턴이 재조직화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까 그죠? 나의 존재 그리고 그로 이러한 물질 기반으로 경험하게 된 신적 경험이 그죠? 그 어떤 정체가 뭐냐, 본질이 뭐냐 보면은 이것이 다 착각일 수 있다. 이러한 또 하는 그런 철학적인 그러한 의미도 던져준다라고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양 사상의 그런 무아라든지 그죠? 뭐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존재라는 것은 한편의 꿈과 같다든지 뭐 이런 식의 표현한 것이 그것이 이 뇌과학적으로 밝혀진 그런 내용하고 다 그죠? 연결되어진 내용이에요. 자, 여기 러브 핸드 일루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동영상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작권과 관련해서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니까 요 동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고무손 착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고무손 착각. 그래서 이 중간에 칸막이를 두고 이분은 그죠? 이 고무손 그죠? 똑같이 생긴 이렇게 가짜 손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 앞에 앉은 사람이 이 두 손을 똑같은 부위를 그죠? 싱크로나이션 되게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 손을 보고 느낌은 이 손을 자기 손을 통해서 느끼는데 한참 보고 있다 보니 이 손이 자기 손처럼 느껴져요. 물론 칸막이를 해서 이 손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손을 딱 끄니까 이 사람이 뭐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거울을 이용해서 환상통 검색하는 거나 아니면 여우나 저처럼 정상적인 이 몸에 대한 느낌도 금방 이거 고무손 착각, 러브 핸드 일루전이라는 그런 착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자, 여러분 뭐 고무손 구하시기가 힘드시면 자, 이 칸막이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칸막이를 두고 여러분 손은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제가 엉망진창으로 대충 그리겠 아니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자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이렇게 그립시다. 처음부터 이쁘게 그릴까 여기 그리시고 여러분 이 손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칸막이를 이렇게 높이 세우고 여기에다가 이 손과 대칭되게 음, 여러분이 이렇게 손바닥을 종이에 두고 종이에 넣고 이렇게 어린 애들 그 뭐 유치원생들 보면은 손바닥 그림 그리죠. 흰 백지에다가 손을 두고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그려두고 좀 전에 누군가가 똑같이 요 손가락을 봉크인 것처럼 싱크로나이즈 되게 계속 이렇게 한동안 그죠? 넉넉하게 만지다가 이 종이 그린 손을 뭘 펜으로 확 찌른다든지 하면은 여러분이 이 손에서 감각을 느끼고 손을 탁 움츠리게 돼요. 즉 시각을 통해서 이 손을 보고 감각은 여기서 느끼는 것이 뇌 안에서 꼭 이 손이 내 손처럼 여기에서 감각이 오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서 이 손을 뭐 펜으로 꼭 찌르면은 실제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그런 통증을 경험하게 돼서 좀 전에 본 그 그림처럼 손을 화들짝 빼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고무손 대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